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안녕 여러분들, 마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 이어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아주 그럴듯한 계획이 있었지만 함께했던 친구가 만취해버리는 바람에 저의 한 겨울밤 크리스마스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2024년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2025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좀 우리 안 좋은 기억들은 좀 훌훌 다 털어버리고 내년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글 폼을 통해서 올해 있었던 안 좋은 털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아픔을 좀 나눠보자. 그리고 훌훌 털고 내년을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취지로 여러분들께 썰들을 좀 부탁을 했어요. 일단 그 전에 또 크리스마스 하면은 치즈케이크 아니겠습니까? 치즈케이크랑 두유는 저기 데피고 있어요. 지금 살짝 출출하기 때문에 아무튼 일화들이 꽤 많이 도착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텔레그램에서 미친놈한테 합성당함. 우리 여자 팔로워만 있었던 비계에 있었던 사진이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노출된 거지? 의심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범인과 새였던 걸로 추정돼. 하지만 오래 본 친구라 정들어서 티는 못 내고 친하게 지냄. 에? 그러다 갑자기 내가 이상한 소문 냈다고 손절당함. 범인 못 잡고 경찰서에선 신고 접수 거절당함. 에? 신고 접수를 거절당할 수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범죄 아닌가? 합성당했다는 거는 약간 성적 어떤 매체로 활용하기 위한 합성이었지 않았을까 추측해보는데 그게 신고가 거절당할 수 있나요? 2000년도에 알게 된 사람, 일하는 곳에 협력업체 사람이라고 이제 알게 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인의 지인인데 믿고서 일을 맡겼는데 내 앞으로 수억의 빚이 남겨져 알고 보니 나의 이름 다 속이고 지인들 포함해서 피해액이 총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 사진만 한 장 남기고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없었음. 회장님, 사장님들 거래해왔던 곳이라 얼레벌레 믿고 다들 그렇게 했던 것이 지인들 사이 다 이간질 시켜서 서로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 다 차단시킴. 속상하고 이런 걸 떠나서 더 오래 끌었다면 1, 2억 수준이 아니고 난 피해액이 더 컸을 듯. 24년에 터졌고 나는 현재 신용회복에 파산 준비 중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근데 더 오래 끌었다면 1억, 2억 수준이 아니고 난 피해액이 더 컸을 듯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피해액이 지금 억 단위인데 와 진짜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잡혀야 돼. 아니 잡히지 않더라도 어딘가에서 어떤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천천히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사기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 피해액이 소액이어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억울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나한테. 근데 제가 본 글귀가 있어요. 사람들은 뱀한테 물리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선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 사람들은 뱀한테 물리면 그 뱀이 왜 나에게 나타났을까? 그 뱀은 왜 나를 물었을까? 이거를 생각하느라고 고통받으면서 병원 갈 시간을 골드타임을 놓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날 치료해야 하는 게 우선인 거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근데 막상 우리한테 그런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 닥쳤을 때 내가 이렇게 피해받고 상처받았으니 날 보듬어주면서 회복해야겠다.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매몰돼서 제대로 자기를 돌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썰 주인분도 25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고요. 꼭 그 범인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본인도 많이 위로해주세요. 화이팅! 언니 저는 올해 반수를 한 20살인데요. 올해 1월부터 사귄 남자친구가 수능 일주일 전 갑자기 문자로 이별 통보를 했어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일주일을 버티고 수능을 그나마 잘 쳤지만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어요. 약 1년 동안 정말 붙어다니고 매일 연락하고 거의 맨날 만났는데 갑자기 제 반쪽이 떼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공허함이 생긴 부분을 친구들로 채우고 싶었지만 반수한다고 대학교를 잘 나가지 않아서 연락할 수 있는 대학 친구는 없었고 제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연애하는 동안 잘 만나지 못했고 친구들이 대학도 다니면서 점점 멀어진 것 같은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이대로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서 제 인생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날들을 살고 있어요. 부디 내년에는 이런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이별은 그게 누가 됐든 언제가 됐든 늘 힘든 법이죠. 문자로 이별 통보했다? 일단 거기서 조금 실망스럽고요. 그쵸. 좀 오랫동안 관계를 함께한 사람이랑 갑자기 이제 헤어진다거나 이별을 하게 되면은 공허해지죠. 그 우주와 내 우주와 함께 이렇게 섞어가지고 대통합을 이뤘던 그 오랜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뚝 뜯겨 나갔으니 내 우주의 일부를 잃은 기분이겠지. 문자로 이별 통보라니. 뜯겨 나가도 됐을 우주 같네요. 근데 내가 보기엔 지금 20살이잖아. 너무 어리잖아. 충분히 그 친구도 아직 어떻게 이별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되게 미성숙한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은 좀 극단적으로 연애 관계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덜 그래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 내가 이 사람과 언젠간 헤어져야지. 이 사람과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하진 않잖아. 근데 연애라는 게 항상 뭔가 좋은 끝맺음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거든. 심지어 뭐 결혼을 해도 이별을 하고 이별과 만나면 계속해서 굴레처럼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날 더 우선시하게 되면은 그 목매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 이대로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는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대로 외톨이가 되기에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너무 많이 남았고, 살아가면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저는 지금 오래된 친구들도 있지만 오래된 친구들보다는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더 자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수능도 잘 치셨다며. 자기 할 일은 잘 하셨네. 아주 대견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새로운 사랑을 또 시작하고 계시지 않을까. 7년지기 제일 친한 친구가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새로 사귄 남자친구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저랑 연락 끊으려고 해서 친구를 잃었어요. 연락 끊으라 한 이유는 제 친구가 클럽을 너무 좋아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남자친구가 알고 과거에 클럽 한 번이라도 같이 갔던 친구면 다 연락 끊으라고 해서 끊어진 그런 상황. 제가 친구한테 클럽 가자고 꼬드긴 적도 없고 그냥 친구 본인이 클럽을 너무 좋아한 건데 그걸 제 탓인 것 마냥 이상한 미친놈들. 연락 끊어지고 나도 이딴 배신자 친구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도 너무 슬프고 연애 끝났을 때보다 더 슬프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사실 연애 상대랑 헤어진 것도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 친구를 잃었을 때가 진짜 그에 못지않게 슬픈 것 같아. 근데 왜 난 이 친구가 다시 연락해올 것 같지? 아닌가?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좀 있었어. 연애만 하면은 애가 뜸해지는 거야. 티가 나. 너무 연애를 시작하면. 난 그게 되게 섭섭했어. 어렸을 때. 근데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계속 보고 싶고 시간 같이 보내고 싶고 오히려 나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친구인 나보다도. 이해해줘야지 어떡해. 꼭 그런 친구들이 그룹에 하나씩 있더라고. 직장에 술 먹고 일하는 새끼 있음. 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원고사직 그 명목이 되지 않을까? 계속 시비 걸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다 괴롭히고 다니는. 특히 나를. 위에 얘기했는데 해결되거나 잘리거나 아무 조치 안 해줘. 몇 주 동안 시달리다가 내가 그만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이게 잘못된 게, 오히려 잘못을 하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아. 뻔뻔해가지고. 근데 그거에 피해 입은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하고 다녀야 되는 세상이니까 위에 사람들도 방관자임.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고 위에 말한 걸 그 새끼가 알게 되어 날 더 괴롭힘.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정말 잘한 선택 같음. 이젠 행복하. 지옥에서 빠져나온 내 자신 칭찬해.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이네요. 이분은 좀 자존감도 높고 멘탈 되게 단단하신 분 같은데? 보통 같으면은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돼? 내가 왜 나와야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머리 쥐어짜고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날 이렇게 대우하는 사람이 내 직장에 있다? 그 직장도 쓸모없는 거야. 너무 잘한 선택 같다잖아. 너무 행복하대. 멋있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5년 사귀고 잠수 이별 당했다. 욕 한마디 해도 될까? 나 밟아라. 마태 2025년은 행복만 하자 우리. 늘 잘 보고 있어. 5년을 사귀고 잠수 이별을 당했다? 똥이라 밟아라는 너무 미약한 거 아니야? 난 진짜 잠수 이별, 환승 이별 고르라고 하면 둘 다 싫어요. 너무 좋다. 저 오박날로 사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저 상부에 붙여놓고 데필 수 있거든? 24살인데 얼마 전에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요. 치료의 길이 9만 리인데 응원해주세요, 언니.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에는 암대도 치료 기술이 발달돼서 완치 판정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기운 내시고 너무 침울해 있지 마시고 씩씩하게 치료 잘 받으면서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해피해피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린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엄빠 앞에선 순한 양처럼 굴지만 중학교 때부터 날 X래라고 부르던 친언니랑 손절했어요. 친언니가 그렇게 부른다고? 올해 사건이 있었고 본인은 기억도 못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나한테 한 일을 다 내가 자기한테 했다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동거동락하던 친구는 언니에 대해 이미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이 정도였을 줄은 몰랐답니다. 엄마 아빠도 순전히 제 말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홀가분해요. 매일 듣고 싶었지만 상담도 알아보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님, 우리 올해 중 가장 행복한 연말 보내보아요. 근데 이게 뭐 가족이라고 하면은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피로 이어진 약간 이런 것 라고 약간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유교 사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고민을 주변에 털어놔도 야, 그래도 너네 가족이잖아. 너네 뭐 엄마잖아. 아빠잖아. 언니잖아. 위로를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난 근데 이 지금 사연자분을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본인도 무조건 그런 위로를 어디선가 받았을 거고 본인도 은연중에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걸 뒤로 하고서 저렇게 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게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는 현명한 판단이고요. 자기한테 굉장히 독이 되는 관계고 나한테 저런 악담을 막 퍼붓고 정신과 상담도 받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보니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건데, 그러면 나는 거리를 두고 안 보고 지내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게 진짜 정신적인 거는 특히 가족한테 받는 상처들은 트라우마가 되고 내 앞으로의 뭐 성격이나 중요한 결정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무조건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상담도 꾸준히 받으시고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과 이별을 하니 무언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무언가 마음이 변화가 생기더니 지금 산티아고 길 걷는 중 이제 8일차 벌써 200km 걸었음. 히히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너무 멋있게 이별을 맞이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별 자체로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래도 그 이별 덕분에 지금 산티아고 길을 걷고 계신다고 하니 오히려 잘 됐다. 예. 또 이런 고통을 기회와 또 새로운 시작으로 둔갑시키는 이런 멋진 분들, 진짜 이런 멋진 분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계신다는 게 정말 뿌듯합니다. 동거하고 있는 남친이 나 여행 가 있는 동안 클럽 다니면서 하고 두 명과 동시에 바람을 피게 된 걸 알게 됐어. 근데 웃긴 게 아직 내가 말 안 해서 남친은 모름. 내 인생 슬프지. 언니 곧 이사 나갈 거야. 시원하게 터트리고 싸닥션 갈기고 싶어. 더 시원한 복수 방법 알려주라. 언니 해피 뉴 이어. 더 시원한 복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만약에 이 사람이 사회인이다. 그럼 나 그 주변에 그 사실들을 그냥 카톡 내용 싹 다 캡처해가지고 뿌리는 게 최고의 복수 아닐까? 모르겠어. 솔직히 나는 복수를 잘 하는 타입도 아니고 복수할 마음도 잘 안 생기는 사람이라서 더 시원한 통쾌한 복수 방법을 잘 모르겠네. 이게 만약에 스트리밍이었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좀 구했을 텐데, 약간 구글링 해보면 진짜 기상천외한 복수 방법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무튼 쓰레기시네요. 2025년 그 사람에겐 해피하지 않는 해가 되었으면, 나 이제 33, 91년생, 대학원 박사 도전 4번 떨어지고 아직 계약직이고 연애도 할 사람 없고 돈도 없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면허도 없고 차도 없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인생 리얼로 사방이 막혀있어서 우울하다. 그래도 다행히 외모는 예뻐. 그치만 공허해. 아니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면허 없고 차 없고 지하철 타니고 괜찮아요. 대학원 박사도전 4번이나 하셨으면 굉장한 끈기와 인내력이 있는 건데, 뭔가 그것들로 지금 하고 있는 일 좀 몰입해서 하다 보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애할 사람은 내가 찾아 댕겨야 돼. 집구석에만 있고 일집 이렇게만 하면은 절대 안 생겨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나에게 저절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잘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 연말부터 2024년에는 행복하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외쳤었는데 2024년 되자마자 5년 만난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제 인생에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일. 사랑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못해줘서 너무 후회되고 미안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표현 잘해줘야지 하고 다짐했지만 아직도 표현은 어렵고 잘 안 되네요. 2025년에는 후회 없이 다 표현하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건 뭐 쉽게 어떤 위로를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새해가 다가오는 만큼 또 이런 좋은 결심 하고 계시니까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한 일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2025년 화이팅 하시고요. 매 순간 감사하면서
행복하자고요. 행복. 연초에 여행 다녀오고 물갈이를 한 건지 장염의 위험에 정말 많이 아팠거든. 거의 일주일을 좀비같이 살았고 주사는 절대 안 맞는 난데 자발적으로 링거를 맞으러 갈 만큼 아팠어. 근데 그때 만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도 잘 안 되고 나는 너무 아픈데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더라고. 카톡할 수 있으니 괜찮은가 했고 정 아프면 응급실 가는 게 낫다 생각했대. 진짜 너무 서운했어. 그리고 한동안은 연락이 잘 안 되는 채로 보내다가 다시 또 나에게 잘하고 잘해보자 하고. 근데 진짜 힘든 건 그 사람이 그때 나를 외면했다는 것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그럼에도 좋아하고 다시 잘하고 싶어서 마음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야. 머리로는 너무 잘 아는데 마음이 왜 그게 안 되는 걸까? 대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아직도 온고잉으로 슬프고 힘든 일인 것 같아 나한테는. 내년엔 좀 나아질까?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그거 같아.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보통 우리가 위염, 장염 걸렸다고 하면은 저도 사실 진짜 위장염 걸려서 응급실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미친 듯이 아파.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근데 이제 딱 링거 맞자마자 싹 이렇게 나왔지. 근데 이제 보통 위장염이라고 하면은 그냥 약간 배 살짝 계속 꾸룩꾸룩 아프고 하고 약간 이런 거로 생각을 하잖아. 감기 같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나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다. 판단이 드는 사람이라면 그냥 일단 헤어지자고 질러야 돼. 그 이후에 내가 감당할 슬픔과 아픔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닌 게 맞아요. 사랑니 뽑은 거 2년 전 2개 뽑고 얼마 전에 하나 뽑고 무서운 건 아직 2개나 남은. 제가 사랑니에 대해서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사랑니는 사랑이 에서 뽑으시면 고통 하나도 없이 사랑니 발치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주변에도 적극 추천하는 병원이에요. 여기가 체인점이거든요. 저는 아마 강남점인가? 거기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막 옛날에 막 선생님이 사랑니 뽑은 거 막 그런 썰 들려주시면 마취 주사가 제일 아프다는 거야. 마취 주사가 여기까지 내려온대. 와, 나 진짜 어른 돼서 사랑니 나면 진짜 어떡하지? 어렸을 때 섹스는 어떻게 하고 애기는 어떻게 나?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무서움이 들었던 것처럼 그것 중 하나였어요. 사랑니가 저한테. 진짜 그래서 제가 아프지 않게 뽑고 싶어가지고 서칭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발견한 저의 빛 한 줄기가 사랑이 습니다. 광고 절대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거기서 다 발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2개는 또 매복이었어. 그랬는데도 전혀 안 아팠다. 주사 자체도 느낌이 없어요. 아무튼 거기 적극 추천하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캐나다로 친언니랑 고등학교 때 친구랑 같이 걔가 총 3명이서 간 거네요. 워킹홀리데이를 왔는데 갑자기 둘이 마음 맞아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어떨결에 혼자 남아서 워킹홀리데이 키코인 줄. 그래도 대단하신데? 슬펐던 건 돌아간다는 시기가 본인 생일 일주일 정도 남았던 때라 둘에게 그 후 가면 안 되겠냐고 어필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면서 돌아감. 혼자 남아서 남은 렌트 계약 기간도 채우는 중이랍니다. 벌써 2달 전 일이고 그때 다투고 싸우고 풀고 하다가 같이 미국 여행도 잘 즐기고 헤어졌는데 아직도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갑자기 둘이 마음 맞아서라는 게 그냥 돌아갈까? 이 마음이 맞았다는 거야? 아니면 눈이 맞았다는 거야? 근데 홀로 남아서 같이 돌아가지 않는 결정을 했다는 게 정말 멋지네요. 어떤 걸 이뤄내고 갖기 위해서 워킹홀리데이도 가기로 마음 먹었을 건데 가장 의지할 수 있고 가장 믿었던 주변 2사람이 그렇게 다른 결정을 내렸는데도 휩쓸리지 않고 뭔가 본소를 지키고 본인만의 길을 가기로 선택을 하셨다는 게 너무 멋있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유망주네요. 오랜만에 너무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나서 신난 나머지 데이트 모세가 돼요. 데이트를 너무나 갈구해버림. 2달 만에 기빨린다며 이별을 당해버린 이야기. 그런 친구를 또 만날 수 있기를 1년 내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네. 나랑 되게 다르구나. 저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은 사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지도 잘 않지만 생겨버리면 저는 좀 케바케긴 한데 그냥 오히려 조용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그러니까 절대 이루어질 확률이 제로다 못해 마이너스겠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좀 전략적으로 가야 돼. 이게 저처럼 너무 비자발적이어도 문제겠지만 또 이렇게 너무 자발적이어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선을 좀 유지하면서 그냥 갈락말락 너물락말락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뭔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자기 생활을 중시하는 것 같으면서 나한테 막 어떤 것들을 막 요구하진 않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어렵죠? 곧 31살을 맞이하는 30살입니다. 2024년에는 결혼하거나 결혼 예정인 친구, 지인들이 유독 많은 한 해였어요. 저도 내년에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는데 축하보다는 우리가 결혼한다니까 너도 따라하니?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이라 기분이 썩 좋진 않았네요. 뭘 따라하고 뭘...
뭐가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결혼식이 뭐 남들 다 한다고 해서 그냥 뭐 만나자마자 이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잖아. 그리고 결혼식이 사실 되게 큰 이벤트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내 인생의 갈림을 정하는 인생 일대의 특별한 이벤트인데 그거를 남들 따라하기 위해서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나? 어떤 심보로 대체 너도 우리 따라해? 당황스럽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제가 당황스럽네요. 지금 어릴 때부터 잘해줘봤자 저는 항상 존재감 없는 취급하고 은따도 많이 당하고 제 연락만 안 보거나 제 생일만 쏙 빼놓고 몰랐던 척 쌩까는 사람들이 전부였거든요. 나이 30살이 되어보니 인간관계에 정말 부질없는 거구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2025년에는 쓸모없는 인연들 다 끊어내고 오로지 저를 위한 삶을 사려고요. 배려해주거나 잘해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년 마인드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좋다. 저도 항상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착하고 헤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멍청이 바보보다는 어쩌라고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춰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산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인간관계는 그냥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인드 화이팅. 나 28살이 됐는데 아직도 모쏠이야. 사람들한테는 한번 사귄 적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녀. 기회는 있었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날 좋아하지 않는 경우 그 외엔 딱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30살 되기 전에 얼른 연애를 해야 할까? 근데 뭐 딱히 결혼 생각이 없거나 뭔가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없거나 그러면 뭐 굳이? 라는 마음이 드네요. 근데 솔로인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게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뭐 연애하고 싶어 연애무새 막 이렇게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또 연말이고 또 내년 해가 넘어가도 또 연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파티나 이벤트들이 많을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그래도 좀 자기를 놓다 보면은 그런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자연스럽게.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제 코가 석자라서. 언니 안녕. 난 어느 집의 막내야. 이전에는 가족들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는 굳이 말을 안 하는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나의 혈육이 외국에 나간 상황이고 엄마가 수술을 하게 된 상황이야. 엄마가 나에게 수술에 대해 말을 하면서도 혹시 간병인이 안 구해지면 수술 당일날 간병인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나도 지금 국내 타지에 있는 상황이지만 갈 수 있지. 어떻게든 가지. 엄마가 이제 나에게도 의지를 하는구나 싶으면서도 엄마가 아파서 너무 슬펐어. 이 복잡한 감정 혹시 언니도 알까? 지금은 잘 회복 중. 마태 언니도 항상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어.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의 케어를 받잖아. 부모님이 다 해주셨잖아. 그리고 자기 건강들 자기가 알아서 잘 챙기셔야 했고 우리 건강도 이제 부모님이 책임을 지셨고 많이 케어해 주셨지. 근데 나도 약간 이런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조금씩 이제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시면서 이제 마음도 몸도 쇠약해지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한테 기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 하나 둘씩.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 된 부분들도 늘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이 되는 거지.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약간 어떤 오묘한 그 내적인 싸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 나이 때는 사실 더 사회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되게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인생을 책임지기도 굉장히 버거운데 엄마가 아프다거나 우리한테 의지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좀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지. 가족들 너무 사랑하고 내가 보듬어주고 싶지만 아직 내가 책임감이 그렇게 막중하지 않고 부모 노릇 같은 걸 하려다 보니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또 나는 나대로 바쁜데 그래서 좀 스트레스는 받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사실도 되게 죄책감이 들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혼란의 시기를 지금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들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진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일도 열심히 하고 많은 걸 누려봐야 돼. 어쨌든 우린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 가족들을 책임지려면 그렇습니다. 어른의 세계로 온 걸 환영해. 어른이 된다는 게 그거 같아. 사실 저는 진짜 책임감 없거든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책임지기 싫어하는 약간 그런 면도 있어서 좀 최악이죠. 근데 약간 어른이 된다는 게 나도 딱 이 시점에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걸 막 책임지고 가족들을 위해 막 희생하고 뭔가 해주고 있는 게 아니지만 뭔가 이런 감정을 느꼈어. 그래서 이럴 때가 되었구나. 약간 이런 순간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Welcome to be an adult. 나한텐 서울 산다고 하고 사귀고 보니 지방대학교 기숙사 생활했던 새끼.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전화도 못하고 연락도 뜸했던 새끼. 한 달 사귀고 싸운 다음날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나한테 이별 카톡 통보해 보낸 새끼. 4개월 뒤 인스타 전화로 술 먹고 보고 싶다고 한 새끼. 사과 받으려고 만나니까 다시 사귀자고 짓돌다가 거부하니까 밥값도 안 내고 간 미끼.
이게 1번 남이래요. 클럽에서 만나고 2달 사귀고 대통하자던 거지남. 싫다고 하니까 지 생일 선물은 다 처받아 먹고 카톡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한 거지남. 바빠서 연애 못할 것 같다고 했으면서 2달 뒤에 여친 생긴 거지남. 이게 2번 거지남. 언니 저는 왜 카톡 이별만 하는 걸까요?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가요? 그럴 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놈 다 만나보고 그게 이제 나중에 정립처럼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또 좋은 결정을 해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이상형이었던 아이와 한 달 동안 썸 타다가 제가 먼저 사귀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 어장이었던. 그 이후로 학교에서 목격될 때마다 다른 여자랑 있는데 어이가 없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싫은 건 아닌 이런 감정은 뭘까요? 약간 알파메일 같은데? 잘생겼죠 그 사람? 그냥 꼭 굳이 여자친구를 두고 싶진 않은 거야. 그냥 여러 여자들이 자기한테 호의를 보여주니까 그걸 그냥 즐기고 있는 거지 뭐. 근데 그게 뭐 나쁘다고 딱히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어장이란 거 알았으니까 뭐 조심해야죠. 어쩌겠어. 근데 썸 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선을 넘었다는 것 같은데 선 정리 좀 잘 해야겠네요. 그 친구는 두드려 맞기 전에. 22살 첫 연애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다 맞춰주고 많이 좋아했었는데 여사친이랑 단둘이 새벽 2시까지 술 먹다가 그 문제로 전화로 싸우다가 저한테 마음이 떴다고 해서 이별 통보 받았어요. 처음엔 다 줄 것 같이 굴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은 오래 봐야 하나 봅니다. 마지막에 전화로 이별 통보라니. 이별은 아름다울 수가 없나 봐요. 이별 직후엔 미워도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잡고 싶었는데 지금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일이겠지만 이번 연도 제게 일어난 아픈 일 적고 갑니다. 아휴, 헤어지길 잘했어요. 그리고 어리기도 하고 이 친구도 연애할 준비가 아직 안 됐던 친구였던 걸로. 근데 난 사실 20대 초반까지는 뭐 저런 걸 실수로 볼 수 있다고 봐. 사실 나는 이제 돌이켜보면은 20대 초반도 사실 미성년자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너무 어려. 그래서 이제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20대 중반, 후반 이런데도 약간 저와 같은 일을 저지른다? 그건 그냥 그 사람 인격인 것 같아. 왜 나이가 들면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난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애를 하기로 했으면 여사친이랑 단둘이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말도 안 되죠. 이거 반모야? 이미 반못인데요. 툴툴 털어버리고 새해는 잘 살아보고 싶어서 보내봐. 24년 하반기에 갑작스레 1년 정도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에게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어. 갑자기? 중간에 오해와 말이 와전되면서 있었던 일인데 나는 회피형인지 너네 나한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묻지 않았고 나만 보면 하던 얘기 끊고 조용해지고 평소처럼 말도 안 걸고 같이 있는 그 공간이 너무 무거워져서 또 회피해버렸어. 한 달쯤 뒤에 만나서 오해였던 거 얘기하고 풀었는데 한번 깨진 그릇은 붙일 수 없는 거지. 마주치면 어색하고 편하지 않아서 나만 따로 다니고 있어. 그 와중에 친구들과 함께하던 모임에 원래 멤버분이 초등학교 동창인데 우연히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어서 모임에 같이 나오게 됐는데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잘 해드렸는데 내가 오해를 사게 행동한 건지 내가 본인 소유물인 것처럼 행동하길래 거리를 두기 시작했더니 왜 자기 멀리하냐며 화가 나서 모임 다 깨버린다고 협박하고 내가 자기를 가지고 놀았다 소문낸다고 해서 매우 힘들었어. 모임 사람들한테 내가 자기 가지고 놀았다고 몇 명한테 말한 모양인데 우리 모임 사람들은 걔가 그럴 리 없다고 하면서 일단락되긴 했어. 스토커도 무섭고 사람한테 연속으로 당하고 나니까 모임도 안 나가고 쉬고 있고 직장에서도 조용히 다니고 있어. 24년 하반기는 나에게 최악의 인간관계에 대해 알려준 것 같아. 25년에는 사람에게 너무 정주지도 말고 잘해주지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에 털고 갈게. 내년에 좋은 기운 받을 수 있게 되길. 25년 좋은 기운 받아라. 근데 이거 회피 안 돼. 나도 회피형이지만 요즘 굉장히 혐오를 받고 있는 유형의 인간이 인프피 그리고 회피형 인간인 것 같더라고. 근데 난 그 두 개에 모두 해당돼. 지금은 사실 엔프피로 바뀌긴 했는데 저도 약간 회피형인 것 같아서 그걸 받아들이고 정면 돌파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긴 합니다. 너무 시간이 지나서 그걸 설명한다고 해도 이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사람 감정과 그리고 지금까지 떨어져 지내왔던 그런 시간들과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쉽게 되돌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해가 딱 발생하자마자 내가 이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바로 잡게 되면은 또 약간의 가능성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 어떤 얘기든 한 다리 두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사실과는 달라지거든요. 왜곡되고. 근데 약간 그런 회피형인 사람들이 이런 오해도 좀 잘 사게 하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좀 잘 해주고 싶고 친절해, 성격이. 그리고 그 오해를 받았을 때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할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 10년 마인드로 살아야 돼. 알았지? 화이팅이야?
2억 6천 사기당함. 피꺼솥을 경험했어. 요즘 막 전세 사기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사기꾼 새끼들은 진짜 모조리 저 가족을 홀딱 가지고 저 꽃에 걸어놔야 돼. 언니 아픈 일화 진짜 영화 같은 일이에요. 전 여자고요. 단 한 번도 여자를 좋아해본 적 없는 이성애자의 삶을 살다가 저에게 어필 아닌 어필로 먼저 다가온 분이 좋아졌고 그분도 처음엔 저에게 다가온 이유가 친해지고 싶어서였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자기도 마음이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해피엔딩이구나 싶었어요. 둘 다 동성을 좋아해본 건 처음이지만 서로를 향했으니까. 하지만 저희 사이엔 종교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이 기독교라 둘이 연애는 안 된대요. 근데 그 후로도 자주 만났고 저한테 필요한 거라면 뭐든 사오고 의사 선생님이라 아프면 달려오고 챙겨주고 좋은 거 데려가고 이게 연애가 아니면 뭐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남자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질투하기 시작하고 나중엔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있었는데 그땐 저보고 우리 사귄 거나 마찬가지였지 않냐 인정하자 나도 너랑 스킨십하고 그러고 싶었다 하면서 우는데 그래도 저랑 연애는 할 수 없대요. 뭐야?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기적이고 화가 나는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제가 사랑했다 보니 안 힘들게 해주려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하지만 너랑 될 순 없어. 하지만 너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질투나서 안 돼. 넌 내 것도 아니고 남 것도 아니야. 넌 그냥 그 중간에 있어. 나를 위해 그 중간에 있어줘. 그냥 이런 거 아닌가? 그 사람이 본인 인생 책임지겠대요? 아니잖아. 이 사람 너무 턱식하네.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니지. 이번 연도에 거의 10년지기 친구랑 손절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뭐 하나도 아낄 거 없이 다 퍼주고 제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 친구한테 다 베풀고 같이 하자 하고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하는 일이 바쁘고 스케줄도 들쑥날쑥해서 그 친구를 몇 개월 못 만났었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혼자 삐져서 연락이 안 되더니 연락이 다시 됐을 땐 메신저로 싸우다가 끝엔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살으라고도 하고요. 저는 진짜 그 친구한테 이기적으로 굴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이기적이라는 말 자체를 상대방 통해 처음 들어서 벙쪘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제 사람들한테는 다 퍼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말릴 정도로 퍼줘요. 근데 그 친구가 저의 일 상황을 물어봐주지도 않고 바빠서 못 만나준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렇게 막말을 하고 헛맹랑하게 끝난 게 너무 씁쓸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현타가 심하게 오더라고요. 참고로 그 친구한테 미련이 있진 않아요. 왜냐면 전 다 쏟아부어서 잘해줬거든요. 그냥 이제는 그 친구한테 해줬던 혜택을 보게 해준 것들이 너무 아까워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 막말하고 끝내버리니 그 친구가 너무 괘씸하고 경멸스럽더라고요. 차라리 잊고 싶은데 그 친구가 너무 괘씸해서 잊혀지지도 않네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연도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아유, 다들 사람한테 상처받고 마인드를 갖자. 이제 더 이상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들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 많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은 그게 어디로 안 가더라고 잘. 결국엔 또 내가 마음이 너무 잘 통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또 이제 뭔가 정을 퍼주고 내 마음도 주고 막 이러고 있겠지. 그냥 내가 잃어도 좋다. 되돌려받지 않아도 좋다 할 정도만 주는 게 나는 차라리 괜찮은 것 같아. 너무 마음 닫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아꼈던 그 순간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면은 좀 많이 퍼줄 수 있는 거잖아. 어쨌든 이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잘 됐다 쳐야지. 원래 인연이라는 게 영원히 지속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 뭐든지 영원한 건 단 하나뿐이라잖아. 영원한 건 변화 하나뿐이다.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지. 그 사실만은 영원하다. 대부분 이제 사연들이 이별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의 슬픔상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사연자분한테 주고 싶네요. 내년에 더 행복하고 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올해의 슬픔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익명이라서 성함을 모르겠네요. 우리 모두 내년에는 더 즐겁고 더 성장하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자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2024년은 좀 많이 힘든 해였는데요. 여러분도 올해 경험하셨던 안 좋은 일들, 슬픈 일들, 억울했던 일들 다 그냥 털어버리시고 뱀한테 물려서 뱀한테 이유를 찾기보다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2024년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요. 해피 뉴 이어.